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심장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 수족관 장씨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앱스타인 기형 B타입으로 좀 정도는 심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지금 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신생아 때 수술을 하면 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퇴원을 해서 잘 지내고 이제 몸무게를 키워서 판막 위치를 조절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가 좀 역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하여튼 많이 조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치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돌쯤에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집에서 이제 잘 먹이고 잘 재워서 몸무게를 좀 많이 늘려놔서 이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잠깐 사진이랑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 그냥 보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늘 딸을 바랬는데 아들이 사실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 아마 무슨 말 있잖아. 뭐 고슴도치 눈에는 뭐 자기 새끼도 이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그 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남자 생물체가 이렇게 이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막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이를 포기해야 되나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엊그저께 또 제가 이렇게 카톡 보내가지고 저한테 큰 도움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모두가 다 감사하고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든 잘 키워서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저야 이제 뭐 무식하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운전해서 병원 데리고 가고 이게 다지만 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꼭 받게 하고 싶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찍는 취지도 앱스타인 기형이라는 게 너무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너무 희귀병이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 경험이고 저희 아들 처음에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했어갖고 중앙대학교에 갔었을 때도 그렇게 뭐 막 엄청 심각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었고 뭐 수술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저한테 말을 했었는데요. 그게 막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위중한 그런 기형인 줄 체감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병원에서는 그런 위중한 상태의 앱스타인 기형을 손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저희 아이를 전원시킨 거였고 처음부터 제가 좀 알아봤었으면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중앙대학교를 저는 솔직히 좀 원망하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우리 병원 말고 더 큰 데 가서 진료받으라고 보냈었으면은 우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구급차 타고서는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병실이 없어가지고 좀 딜레이 되고 이런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자녀분이 앱스타인 소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작은 병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대학교 병원은 갈 필요가 없었던 병원인데 처음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 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좀 치료 과정을 먼저 좀 밟았으면은 좀 더 우리 가족이 좀 더 수월한 길을 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건 제 경험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게 순수 느낌과 경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수술하다가 뭐 자궁이 말려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아침 8시 전에 들어간 사람이 오후 1시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왕절개하는 산모들 수술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수술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수술하면서도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당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쨌든 1시에 수술방에서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저밖에 와 있을 수 없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또 태어나자마자 청색증을 심하게 앓고 나와서 심장 관련된 진료를 빨리빨리 봤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막 와이프 신경 쓸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수혈 좀 받고 케어 받아가지고 지금이야 좀 괜찮아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른 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기억에 좋지 않게 남아 있어요. 애초에 그냥 뭐 심각성을 알리고 처음부터 서울대로 보냈으면 우리가 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와이프 수술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소견을 보였더라면은 정말 그 병에 대한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귀찮더라도. 저도 그때 그냥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는 중앙대학교 병원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고 대학병원이잖아. 근데 그랬는데도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엔 서울대로 갔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병원 갈 일이 있었을 때 제때 맞는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좀 그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영상은 이제 아마 수술한다고 할 때쯤 다시 한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제가 저희 뭐 밴드나 그런 데 간간히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저희 손님이시던 의사 선생님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가지고 따뜻한 관심 가져주셨던 우리 손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화해서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